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 소식 알아보는 문화가 있는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의 연극을 좀 만나볼 텐데요. 이 극단이 지역에서 활동한 지 벌써 그리고 창단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연극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극단, 새벽에 김옥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극단 새벽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뭔가 아침을 맞이하는 첫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역사가 깊죠? 네, 30년이 남았고요. 네. 네, 그래서 새벽 때문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네. 새벽까지 연습해서 그러니까. 새벽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극단 새벽은 1991년도 2월에요. 충북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사창동 지하실에 조그마한 연습실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2000년에 이제 성안길 안에 있는 남주동에 연극 창고 새벽이라는 소극장을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가요. 2009년도에 이제 지금에 있는 수곡동의 문화공간 새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요. 지금은 15명 정도의 단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촬영 나가면요, 이 꽁트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극 같은 연극 같은 것도 보면서 극단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참 신기했던 게 극단마다 각각의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극단 새벽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희 새벽은 이제 주로 정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성인극 을 해왔는데요. 이제 얼마 전부터는 뭐 어린이 극도 하고, 뮤지컬 형식의 연극들도 하고 있고요. 연극이 갖고 있는 힘, 뭐 예술의 힘이 대단하겠지만, 특히나 연극이 갖고 있는 힘이 사회에 대한 질문과 사람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관객과 나누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뭐 그런 것이 극단 새벽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는 장면은 이게 어떤 연극의 장면인가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공연할 옐로우 멜로디 한 장면인데요. 대표님 나오시네요. 우와. 네, 엄청 연기하시는 모습까지. 네. 대표님도 이렇게 직접. 대표님은 지금 이제 그러면 30년 넘게 연극을 해오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91년도 창단할 때 창단 멤버인데요. 창단 멤버는 이제 저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극단 새벽의 어떤 역사 그 자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앞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 극단에서 하게 될 연극이 옐로우 멜로디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옐로우 멜로디 연극은 이제 베이비 박스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박스는 아시다시피 아무 곳에나 버려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앞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안전하게 안타깝지만 그걸 버리려면 그곳에 버려지기를 바란 그런 박스인데요. 그 베이비 박스를 소재로 이제 그 박스 안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그 버린 자와 버려진 자가 나중에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연극 속에서 펼쳐지는데요. 뭐 그 멜로디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 그들의 삶에 그런 이야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어찌 보면 참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내용을 연극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한데 이제 극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보니까는 5명이 또 나온다면서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배우 3명하고 남자 배우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연극을 하고 있는 작은 극단이에요. 작은 극단 안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객이 한 명 불쑥 연극 속으로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극단에 입단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이제
과거의 관계가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굉장한 스포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네, 직접 보고 확인하셔라.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또 얘기에서 극단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연극 속에서 연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울 것 같고 네, 네. 또 실제로 극단이니까 이 안에서 펼쳐질 만한 실제 이야기들도 많이 좀 녹아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극단에서 이제 뭐 선후배라든가 그 연극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의 네. 장면들도 많고요. 연극 속의 연극이 이제 두 편 등장합니다. 그래요. 햄릿이라는 연극과 잘 자요 엄마라는 연극 두 편의 연극이 액자 연극처럼 저희 연극 속에 또 연극으로 등장하는데요. 극 중에 등장하는 연극의 그 극을 따라가다 보면 저희 옐로우 멜로디의 극과 어느 순간 만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관객도 배우도 연극 속의 연극을 하면서 저희 극을 함께 네, 그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가는 그런 효과를 좀 누려보려고 액자 속에 네, 액자 연극을 활용했습니다. 액자 속의 액자 연극. 네, 그러니까 연극 속의 연극, 뭐 그걸 이제 액자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걸 위한 준비의 뒷모습까지 또 볼 수 있고 숨겨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극단에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고 네,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뒷이야기 뭐 이런 것도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궁금해집니다. 자, 연극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관객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보기를 좀 준비했는데 네. 그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됐죠? 네, 좀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햄릿을 공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햄릿이 유령인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의 죽음의 비밀을 말하죠. 네, 자기 동생에게 이제 살해를 당한 건데요. 그 동생에게 다시 시집을 간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증오로 발현되고요. 그런 장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왕비의 광팬이라는 한 관객이 네. 갑자기 끼어듭니다. 네, 끼어들게 되고 뭐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네,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듣고 또 화면을 보니까 막 온몸에 소름이 막 이렇게 돋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이 연극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평소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하세요? 네, 저희가 옐로우 이제 멜로디. 이번 옐로우 멜로디도 7월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7월에. 네, 그래서 막 엄청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고생하셨겠어요. 네, 시간 2달 정도를 넘게 연습했고요. 매일같이? 네. 매일같이 모이면 뭐 한 3시간, 네, 많으면 4-5시간씩을 그렇군요. 연습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영상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제대로 된 연극 한 편을 쭉 다 보고 싶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는지 이 얘기 좀 그쵸. 알려주세요. 네, 네. 저희 옐로우 멜로디는 9월 16일부터 23일, 9월 16일이면 내일입니다. 네, 네. 네, 문화공간 새벽이라고요. 수곡동에 위치한 소극장에서 네. 올라가고요. 평일은 7시 반 공연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4시 공연 한 번 합니다. 네. 예매하시는 방법은 저희 극단 전화 286-7979로 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 극단 새벽이 이제 이 옐로우 멜로디 말고도 앞으로의 계획 또 어떤 연극을 올리실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올해는 이제 작은 단편 세 작품을 합친 단편 열전이라는 공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네, 새벽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 공연으로 옐로우 멜로디를 올리고 나면 청주 문화도시 청주의 한 기획으로 메이드 인 청주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천재 시인, 청주가 낳은 천재 시인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동문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 네. 나는 신동문이다가 이제 또 올라갈 거고요. 그 신동문 시인의 삶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네네. 근현대사를 돌아보고요. 지금의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쯤에는 따뜻한 가족애라고는 하지만 따뜻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또 반목이나 뭐 네. 예, 갈등이 있겠지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이라는 오, 제목이 아주 네, 흥미롭네요. 재미난 연극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작품까지 이제 하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네. 우리 주변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극들도 기대가 되는데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극단 새벽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기를 준비하는 친구나 또는 이 극단과 함께하고 싶은 지망생 있다면 어떻게 좀 이 극단 새벽에게 연락이 닿으면 될까요? 네. 뭐 극단 새벽의 문은 언제나 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연극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네. 연습하고 긴 시간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것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요. 뭐 찾아오시든 전화를 주시든 네, 뭐 인터넷으로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오시면 네. 되고요. 저희 극단에는 이제 시립단원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들을 위한 연극 교실도 그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오셔도 됩니다. 네, 주부반도 있고요. 직장인 반도 있는데 뭐 주부는 꼭 여자만을 말하지 않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남자분들에게도 열려 있고요. 낮에 이제 주로 하고요. 직장인 반은 직장이 끝난 저녁 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 극단 새벽의 문을 연극 배우가 전문적으로 되고 싶은 분도 오시고 취미로 네, 하시는 연극을 분들. 경험하고 네. 싶으신 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기본기가 전혀 없어도 괜찮은가요? 아, 네, 오시면 됩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단 새벽. 옐로우 멜로디라는 연극은 16일부터 23일까지, 내일부터 23일까지 공연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극단 새벽에 김옥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윤 리포터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입니다. 올해는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날을 만들었는데 청주 고인세 박물관과 그리고 운촌동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 이 행사 참여하시면서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주말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기분 좋게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